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던 적도 있고요. 와, 여기가 인도구나. 드디어 내가 인도에 왔다. 서울로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떠나보자. 한강 건너기에 참여해서 한강 정말 건넜거든요. 철이 없었죠.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 낯설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 저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적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네, 현재 자그마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들을 배워 나가고 있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그냥 30대 여성입니다. 김진아입니다. 엄마가 늘 항상 시장에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서 기억이 제일 크게 나요. 그때는 다리에 보조기 같은 것도 착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길을 걷고 시장 사람들이 많은 데를 다니다 보면 제발 다리가 불편한가 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두려움이나 주눅들게 되지 않게 된 건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이해를 시켜주셨고, 그 덕분에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체육 시간을 싫어하거나 해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던 적도 있고요. 아픔들이 없는 건 아닌데 더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구들도 다리가 불편하고 보조기를 차고 있다는 것만 다르고, 다른 건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우울하다거나 갇혀진 그런 이미지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네,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하면서는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드실 텐데 내가 다른 걸로 속 썩이지는 말자, 이런 마음도 좀 컸고요. 착한 아이였어야 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제가 제 생활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주체가 오롯이 제가 되는 그런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트라우마인지 기억 때문에 나 혼자 남겨진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어떤 그런 다짐들을 혼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도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배경이 인도였거든요. 목발을 제가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짐을 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긴 힘들었어요. 일단 제 체력적으로. 근데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다른 배낭 여행객분이 대신 제 배낭 짊어지고 같이 다녀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거 없나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내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길거리에 노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밥을 잘 못 먹겠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동양인 한국에서 온 다리도 불편한 여자애가 돈 되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여행도 오고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그 밥을 한 그릇을 사서 아이들이랑 나눠서 먹었어요. 이건 내가 먹을게, 이건 네가 먹어. 그러면서 그 동네 아이들이랑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번은 다리 한쪽이 절단되어 있는 어떤 인도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미는 손에다가 같이 저도 손을 내밀면서 same same 이러면서 제 목발을 막 가리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저한테 동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을 하고, 내가 농담을 던졌던 게 너무 좀 미안하고 너무 좀 철이 없었던가 싶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를 함부로 불쌍하다
있거나 그렇게 판단할 게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인도 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 것,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게 충분히 내 속도에 맞게 살아가도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왜 다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사는 걸까?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서울로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떠나보자. 50만 원을 들고 올라갔어요. 월세 반 내고 뭐 하고 나니까 당장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천에 외숙모랑 사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시장에 떡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눈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자. 안녕하세요라고. 나도 여기서 잘 지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호 요청, 면벽 수행을 하듯이 돌아오지 않는 인사이지만 내가 먼저 해보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뭐 10명 중에 1명? 이제 열흘, 보름, 20일,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인사 받아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생선 가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물고기 이모 막 이렇게 부르고 앞에 뭐 흑염소 건강원 재탕원집 이모한테는 흑염소 이모 이렇게 부르고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야채 이모께서 늘 이제 오이랑 당근 이런 거 해서 쌈장에 찍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일하라고. 그래서 잠깐 가서 같이 얘기 듣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얼굴을 익히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다리도 불편하고 한데 몸에 무리가 적으면서 굉장히 재활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수영을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수영을 시작하게 됐죠. 다리에 이제 수술 자국도 굉장히 많고 발 모양도 기형적인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걸 드러내는 게 좀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편하게 물 위에 누워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에 힘을 다 빼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그 순간의 기억들이 너무 좋았어요. 물속에서는 뭐 목발도 없고 오롯이 내 몸 하나를 이용해서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하루는 저희 코치님이신 다른 장애인 선생님 분께서 종이를 한 장 갖다 주시면서 장애인 한강 건너기 대회 참가 신청서였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된다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몰라서 용감했었던 것 같고 안 보이니까 바로 밑에 발 닿는 거라고 생각해 막 스스로 체면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 낯설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이제 걸음이 느린 아이, 느린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좀 느리게 살아가는 어떤 일상들 속에서 제가 찾아낸 이야기들, 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달팽이 라디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일상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 비슷한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시를 소개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자극들,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에 좀 행복해지고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것들을 내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 그게 지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려져야지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느리게 바라보는 느림의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책으로 생각했을 때, 아, 나의 책 제목은 이런 책 제목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 네, 이 정도. 네, 지금 여기라는 제목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너무 힘들어 하기도 하고, 어제의 발목 잡혀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지금 행복할 걸 지금 행복하고, 오늘 힘들 걸 오늘만 힘들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달팽이 라디오의 늘 이제 엔딩 문구가 오늘도 조금 느리게 살아보려고요 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담으면서 지금 여기 라는 책 제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